근데 사람들이 뭐 거래처라든지 도매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도매처가 크게 이제 새 업체를 쓰거든요. 이제 그분들한테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브랜드 구해달라고 하면 다 구해주시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부티크 이런 곳들도 있긴 하겠지만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쿠팡에서 자기들이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제품도 있겠다. 네. 근데 그러면 직매입해서 판매한다는 거는 걔네들이 브랜드사에서 이 물건을 떼다가 파는 걸까를 네.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유통 경로를 살펴보니 브랜드사에서 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운데에 누가 끼긴 끼더라고요. 이게 그런 데를 찾아봐야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들도 만약에 미국이라고 치면은 미국에 있는 쿠팡에서 접선하고 있는 그 거래처를 찾아가지고 저는 받고 있거든요. 화이팅! 지금 촬영 중이에요? 근데 저는 대표님이 거물급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잘못 얘기했어요. 저희 법인의 부사장님께서 팬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기서 뭔가 왜곡이 됐나 보네. 예, 지금 보니까 92만 조회수의 주인공 아니십니까? 제 채널도 아니고. 어쨌든 저희도 사실 유튜브를 하는 건 조회수 때문이긴 하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려면은 대표님의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뽑아 먹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버리장머리 없지만 집요한 질문들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오프라인 카페 운영하면서 쇼핑몰 하고 있는 쇼팡 서병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뭔 카페를 하세요? 디저트 카페 두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황리단길이라고 하는 먹자 골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7년 전부터 이제 가게를 해왔었는데 원래는 한 10개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한 8개 정도는 정리를 하고 현재는 지금 두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프라인 매장을 하시는 분인데 온라인 사업은 왜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가게 10개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저만의 이제 성공 방정식을 찾아서 계속 자기 복제해 나가고 확장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허들이 걸렸던 게 이제 코로나 시절이었고 그걸 한번 겪다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되게 모래성 위에서 사업을 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뭔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다시 취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오프라인은 무섭고 온라인은 왠지 당시에 뭐 중국 구매 대행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큰 돈 들이지 않고 또 이제 천정 없는 매출을 얻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온라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온라인을 시작했던 시기가 언젠데요? 간 봤던 시기로 치면은 코로나 시절이긴 한데 네. 그때는 저 혼자 이제 경주에서 그냥 유튜브 보면서 하다 보니까 3, 4개월 하다가 이제 망했거든요. 가게 10개에서 2개로 이제 정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완전 연소한 느낌이 안 들어서 제대로 이제 각 잡고 시작했던 거는 이제 2년 전. 각 잡고 시작한 게 2년 전이면은 경력이 2년이에요? 아니면은 4년이에요? 저는 2년이라고 해요. 2년이에요? 네. 경력이 2년인데 제가 듣기로는 매출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나오신 분들 워낙 다 매출 높으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높으신 분 처음 봤어요. 제 매출 잘못 알고 계신가요?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네. 매출이 어떻게 되시는데? 한 연매출로 봤을 때는 한 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 나눠봐요. 네. 한 달에 한 4억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4억 정도? 네네네. 와. 지금 그럼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도 있고요. 법인도 있고. 그럼 직원분이 지금 얼마나 되세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현재 6명이고요. 오프라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한 16명 정도. 그러면 온라인 사업만으로 지금 50억이에요? 아니요. 온라인은 40억. 이제 조금 더 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카페 두 곳이 연에 한 10억 정도 하거든요. 카페 두 곳이 잠시만요. 서로 약간 지금 약간 진짜로 닭살이 돋았거든요. 카페는 근데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상호명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홍보하는 것 같은데 풀림목이랑 양지다방이라고 있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궁금해가지고 카페로 10억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지금 카페 하고 있지만 연인. 그러면 네. 한 달에 8천에서 1억 정도. 두 개 합쳐서 네네 맞습니다. 그 인스타 감성 카페 이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네. 저희가 그쪽 동네에서는 좀 특이한 디저트 뭐 서울에서야 수플레 팬케이크가 좀 한몫 강한 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있는 곳에서는 저만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특색이 있어서 아직도 계속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쇼팡 대표님 유튜브 봤는데 네. 슈플레 팬케이크 만드시더라고요.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그 영상 찍을 때. 진짜 약간 컨셉이 있으신 거네? 네. 근데 이게 매출은 컨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어쨌든 저희는 온라인 사업 채널이니까 온라인 사업을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온라인 사업만으로 40억 그러면 한 달에 3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작년 기준이고 네. 올해는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올라왔어요. 네, 그럼 네. 올해 한 4억 정도 한다고 치면은 네. 마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사람들마다 말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런데 이제 매출 총익이라고 해서 이제 매출에서 여러 가지 원가들 뺐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한 15%.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 뭐 네. 판관비라든지 뭐 인건비 같은 것들 이제 뺐을 때는 거기서 한 5, 6%더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까지 다 빼고 나서는 한 10%? 10% 조금 안 되는 것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자 계산해 봅시다. 적어도 1년에 4억 정도는 가져가는 거네요. 카페까지 있으니까. 근데 또 네. 뭐 종소세 구간도 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청렴 창업공제 이런 것도 다 끝났거든요. 이제 뭐 종소세 82년생입니다. 엄청 동안이시네요. 오 잠시만 저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저랑 10살 차이 나세요. 또 댓글에 또 이런 거 올라온다. 정 사장 82년생이잖아 이러면서. 그러면은 제가 더 궁금한 거는 네. 그 정도 돈이 벌리면 분명히 뭐 재고 자산도 사고 투자를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지금 그러면은 올해 투자를 몇 %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 말씀하셨던 재고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버시는 대로 족족 사입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좀 재고를 줄이면서 매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바꿔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뭐 구매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어쨌거나 이제 뭐 재고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있는 사업의 형태잖아요. 이제 그런 쪽을 좀 섞어 나갈 예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예를 뭐 나이키 뭐 에어포스 신발 사놓고 그걸 뭐 로켓크로스 창고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저희 네. 사무실에 갖다 놓고 파는 건데 지금은 이제 조금 물류 같은 게 조금 원활해져가지고 이제 상품을 등록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소싱처에서 물건 사서 보내다 보니까 조금 재고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소비자 관련된 그냥 판매처에서 네. 물건을 사다가 파는 형태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거래처도 뚫고 하면서 거래처랑 신뢰가 쌓이고 그래서 그거를 맞습니다. 바로 보내는 형식으로. 맞아요. 이제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니까 전문 용어로 이제 쇼부가 가능한 거죠. 이제 뭐 음. 거래처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도매처에 간다든지 뭐 빅밴더에 가서 우리가 이 정도의 캐파가 되니까 재고수급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단가도 조금 떨어뜨려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초보 사장님들이 들어보시면은 네. 무슨 말인지를 모르세요.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만 계속 할 겁니다. 저한테 주셨던 원고는 처음 들으신 분도 알 수 있는 수준에서 PD님이 잘 정리해 놓으신 것 같은데 질문은 다 막 중구난방으로 와서 왜냐하면은 저희 또 상의를 하잖아요. 인터뷰 네. 하기 전에 이 정도 매출을 내시는 분이면 제가 조금 더 집요한 질문을 해드려도 네.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아까 전에 머리장머리 없이 질문하겠습니다 했던 아, 게 네. 이런 거였어요. 아직 네. 뭐 보르장머리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부터 알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도대체 무슨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매출을 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브랜드 상품 판매하고 있는 이제 브랜드 유통인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영역을 따로 구분해 두진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노브랜드 상품 파느냐, 브랜드 상품 파느냐. 이제 브랜드 상품을 판다면 재고를 가진 상태로 하느냐, 아니면 무재고로 하느냐, 뭐 리셀 형태로 하냐, 뭐 대량 등록 형태로 하냐, 뭐 위탁 판매로 하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구분 없이 다 열어놓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냥 유리한 거를 그냥 취사 선택해서 지금은 이게 유리하다 싶으면 이걸 하는 거고 다음 달에는 이게 더 유리하다 이거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돈 되는 건 하신다. 맞아요. 사실 우리는 그냥 돈 되면 그냥 다 한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그 사고를 딱 국한시켜서는 생각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론은 돈 되는 건 다 아는 사람. 그러면은 브랜드 유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브랜드 상품의 돈 되는 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브랜드 상품은 안 하시는 거예요? 비브랜드 상품도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이제 비중이 적어서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편인 거고요. 근데 지금 99대 1이라면은 어느 정도 좀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 소개할 때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 전에 경주라는 관광지에서 제 나름대로 이제 분산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한복 가게도 하고 일식집도 하고 양식집도 하고 한식집도 하고 모든 가게 형태가 다 달랐는데 사실 코로나라는 하나의 변수가 생기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형태만 달랐지 다 똑같은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온라인도 제가 만약에 이제 브랜드 유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나이키를 쿠팡에서 파는데 쿠팡에서 자기들이 직접 팔기도 하거든요. 쿠팡은 모든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잘 팔린다 싶으면은 자기들의 바잉 파워로 나이키 도매처나 아니면 나이키 본사에서 물건을 공급받아서 로켓 배송으로 때려버리는 순간 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정해놨어요. 하나의 전략으로는 최대한 맥시만 1억 5천에서 2억까지만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얘를 조금 이제 분산하면서 이제 키워 나가는데 어떤 상황에서 더 유리하냐에 따라서 뭐 나이키 로켓 크로스를 할 수도 있고 대량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노브랜드 뭐 중국 구매 대행을 할 수도 있고 가리지 않고 잡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무슨 사업의 형태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주력은 99% 브랜드 유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랜드 유통. 네. 근데 거기서 음. 이제 무재고를 하는 거랑 재고를 가지고 가는 거 이렇게 반반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판매하시는 플랫폼은 어디예요? 뭐 흔히들 아는 쿠팡, 스스, 지옥션 11번가, 최근에는 뭐 SSG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오는 길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입점 신청하고 왔거든요. 그럼 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플랫폼별 매출 비중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쿠팡 브랜드 로켓크로스 이제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쿠팡의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SSG의 비중이 한 35% 정도 되고요. 나머지 채널의 비중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떼다가 그렇게 파시는 거예요? 다양한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테스트할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품 온라인 구매처에서 상품을 구매를 해서 테스트 차원에서 한 10개, 20개 정도만 넣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신사에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ABC마트에서 살 수도 있고, 나이키 공홈, 뭐 OK몰 가리지 않고 그 몰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을 먼저 쿠팡에 집어넣어 봅니다. 로켓크로스로. 그래서 반응이 오면은 그 해당 판매처에 이제 단가 협상을 들어가는 거죠. 무신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다. 네. 그러면은 그쪽에 뭐 연락처 같은 게 다 있을 거잖아요. 그쪽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모든 브랜드를 다루는 그 도매처 사장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삼촌들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이 브랜드 이 상품 구해줄 수 있는지, 재고는 확보가 되는지, 단가 협상은 되는지, 그리고 나서 실제로 넣었는 게 잘 팔렸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와장창 땡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뭐 관계없이 다 거래처는 다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웬만한 국내 브랜드는 다 거래처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 거래처들을 초보 사장님들은 바로 그냥 한 번에 거래처가 딱 생기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거래처라든지 도매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도매처가 크게 이제 새 업체를 쓰거든요. 이제 그분들한테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브랜드 구해달라고 하면 다 구해주시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나이키 이제 뭐 벤더 이제 거래처였다가 그분들도 이제 그 브랜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나이키 했다가 그다음에 거기 뭐 아디다스 붙이고 뉴발란스 붙이고 아식스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브랜드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브랜드 이 상품 재고랑 단가 요 기준에서 맞춰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아 요건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아, 그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중간 단계에 누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저랑은 사업이 좀 약간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같은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는데 저도 뭐 브랜드 구매 대행도 하고 브랜드 유통도 하고 다 하지만 저는 현지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도매 딜러,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외국 업체가 거기서 브랜드 어카운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대충 봤을 때는 비슷할 거고요. 조금 깊게 보면은 좀 다를 건데 예를 들어서 정사님께서도 하시는 예를 들어서 해외 뭐 부티크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이제 거기 가봤지만은 처음에 가보면 뭐 그냥 뭐 의류 전시장 같고 의류 소매 판매장 같은데 거기서 해외 명품이라든지 컨템포러리 브랜드가 다 들어와서 거기 통해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거기 뭐 어카운트가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따로 뭐 받는 분들도 있고 그 역할을 하는 게 국내에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굳이 뭐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이제 해외 뭐 부티크 업체라면은 여기 뭐 국내 부티크 업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거래처, 도매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을 달리해서 저는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부티크 이런 곳들도 있긴 하겠지만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쿠팡에서 자기들이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제품도 있겠다. 네. 근데 그러면 직매입해서 판매한다는 거는 걔네들이 브랜드사에서 이 물건을 떼다가 파는 걸까? 네. 를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유통 경로를 살펴보니 브랜드사에서 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운데에 누가 끼긴 끼더라고요. 이게 그런 데를 찾아봐야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미국이라고 치면은 미국에 있는 쿠팡에서 접선하고 있는 그 거래처를 찾아가지고 저는 받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들도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국내에도 그 정도 그러면 가격이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경우 말고요. 요즘에 워낙 이제 불경기다 보니까 여러 브랜드에서 뭐 대리점 이런 데다가 이제 물건을 막 밀어낸단 말이에요. 본사에서. 이제 그러면은 그런 대리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빅밴더에서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도매처 사장님한테 물건을 던져요. 던지면은 그 도매처 사장님들이 그 물건을 뭐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뿌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나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면세점에서 이제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전자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글로벌한 브랜드가 많은 편인 거고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이제 K 브랜드는 면세점에 다 입점돼 있잖아요. 면세점에 입점돼 있는 브랜드는 다 그런 도매 유통을 받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국내로 접근을 하냐 해외로 접근을 네. 하냐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사실 초보 사장님들은 아직도 어려운 내용들을 듣고 계세요.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들어보면은 나도 저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시는 분들은 또 영감이 생겨가지고 저희보다도 더 크게 매출을 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물어봤던 거는 대표님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였는데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 뭘 그러면 팔고 계신 거예요? 브랜드로 치면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뭐 매종 키친 이런 것도 팔고요. 제가 좀 신고 있는 이런 뭐 뉴발란스 신발도 팔고요. 가장 흔하게 팔고 있는 게 뭐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 가방, 의류 이런 것도 팔고요. 그 원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관심 1도 없었어요. 근데 왜 그걸 파시게 된 거예요? 원래 요 근처에 있는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금융권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보면 뭐 안전마진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여 사무실이 아무리 못해도 이거 한 몇 억 가까이 갔나요? 제가 살 때는 20억이 샀어요. 20억이잖아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금매로 던져도 15억에는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10억에 사면은 무조건 이득인 거잖아요. 이런 개념은 이제 브랜드 유통에 조금 접목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크림이란 데이터도 있고요. 크림 같은 경우에 나이키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종 키튼의 이런 맨투맨이라든지 어느 정도 거래 가격이란 게 합리적으로 수요 공급에 맞춰서 형성돼 있거든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만약 이게 여우로가 없다면은 이 상품을 얼마에 팔아야 될지 저는 감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메종 키튼 이 맨투맨은 크림에 만약에 팔리고 있다 치면은 기준 가격이란 게 있잖아요. 그럼 기준 가격보다 좀 어느 정도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면은 제가 최소한 손해는 안 볼 거고 그리고 내가 매입한 가격보다 더 팔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다면은 손해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에 대한 근거도 확실해야 되고 판매에 대한 근거도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중국 병행 수입을 하는 상품을 판다거나 이런 거는 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원가 10배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배 팔아도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 저한테는 이게 제 뇌구조가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브랜드 상품은 어느 정도 약간 이제 그 밴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상품으로 이제 넘어왔던 거죠. 원래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중국 구매 대행부터 시작을 했었죠. 왜냐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었으니까. 데이터적인 약간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데이터를 네. 보고 사업을 네. 진행하는. 어쨌든 그런 브랜드 상품들을 크림에서 확인을 하면은 데이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뻔한데 별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게 뉴발란스 530 신발인데 얘가 만약에 크림에서 한 9만 원 정도에 팔려요. 근데 뭐 도매처나 이런 데서 봐도 그냥 9만 원 정도 수준에서 받아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쿠팡에서 사람들이 파는 평균 가격을 보면은 보통 한 13만 원, 14만 원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거 들어가면은 그 스프레드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쿠팡에 팔고 있는 판매자들의 이제 허점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게 아니고 쿠팡은 무조건 로켓 배송에 대해서 엄청난 메리트를 많이 주는데 쿠팡 로켓 배송의 대부분의 상품들은 식음료라든지 생필품에 대한 비중이 크고 패션, 잡화, 의류 쪽에서는 로켓 배송이 완전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거의 진공 상태였어요.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땐 흔히 얘기하는 나이키 에어포스, 나이키 범고래 같이 나이키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조차 로켓 배송으로 파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수강생들한테 넣어보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안 넣는 거예요. 와,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식음료나 생필품 파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신발들 그냥 로켓 배송으로 넣어보자. 일반 판매자, 윙 판매자들도 12만 원에 팔고 있는데 크림에서는 8만 원에 살 수 있는데 도매처에서도 8만 원 줄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럼 로켓 배송 넣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12만 원에 파는 3, 4일 걸리는 배송 상품보다는 하루 만에 오는 로켓 상품 더 살 것 같은데 그리고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로켓 배송 좀 정확히 얘기해서 로켓 크로스로 브랜드 유통을 하는 거를 이제 완전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대표님은 리셀 플러스 그로스인 거예요? 리셀이 개념은 어디 두냐에 따라서 애매하긴 한데 리셀일 수도 있고 뭐 유통일 수도 있고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쇼팡 그로스인가요? 아니요. 이거 그냥 남들 다 이미 로켓 크로스나 이런 거 이제 중국 병행 수입을 해서 자기 브랜드를 박아가지고 뭐 촬영하고 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로켓 배송 뭐 파란색 딱지로 해가지고 물건 사입해서 쿠팡에 팔고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유독 1년 전에 쿠팡은 패션 쪽에서는 그런 로켓 크로스 상품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었으나 인기 상품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도 많이 비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긴 했거든요. 네네. 그거를 지금 이용해서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1년 전이랑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1년 전에 제가 맨 처음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노다지였어요.
대충 넣어도 한 몇 억씩 파는 유명 브랜드만 다루고 그 유명 브랜드에서도 인기 상품만 다루니까 저희가 네.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트래픽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가공 없이 그냥 상품 그냥 입고만 시켜서 로켓 크로스 딱지만 붙여놔도 매출이 저절로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제 영상을 봐서 그런지 조금 하는 분들이 늘긴 했으나 그래봤자 다 이제 개인 단위니까 그 자금이 그렇게 크진 않으시단 말이에요. 제 수강생분들도 보통 이제 매출 큰 분들이 그냥 한 1억 정도 하세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많이들 다루시니까 한 상품으로 봤을 때 한 2, 3천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봤자 세상에 브랜드가 얼마나 많고 그 해당 브랜드의 인기 상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 브랜드 그 상품을 다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빈 진공 구간이 많다고 전 생각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자본이 좀 있어야 계속 돌아가는 구조라고 느껴지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게 택배가 잘 돼 있고 배송이 빠르다 보니까 재고 없이 판매를 해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요. 한 2, 3일 안에 고객한테 가게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무신사 상품을 쿠팡에 올려서 무신사에서 바로 고객한테 보내면은 사실 뭐 배송이 하루 이틀 만에 가는 거고요. 근데 택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받아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격표가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전표가 있어가지고 걔를 제거하고 고객한테 보내야 되는 경우는 저희가 받아서 보내야 되지만 그래봤자 하루 차이거든요. 요즘 웬만하면 택배 보내면 하루 만에 가니까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바로 매입을 하셔도 파는 재주만 있다면 최근에 이제 쿠팡에 빠른 정산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팔리면 그 다음날 90%의 자금을 바로 땡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수수료는 조금 줘야 되지만은 사실 뭐 이제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는 사실 이제 한 달 전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쿠팡의 빠른 정산이 오픈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게 없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무재고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만 들었을 때는 저는 지금 이 방법이면은 초보 사장님들도 누구나 도전을 하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교육도 진행하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럼 실제로 다들 잘 해주시나요? 제가 지금은 이제 강의를 안 하거든요. 지금 강의를 안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이제 한 달에 딱 6명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타율이 잘 나오는데 만약에 한 달에 40명, 50명 받아서 했으면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로 하니까 뭐 인기 브랜드에 인기 상품 사서 넣으면은 다 팔려요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그 디테일들이 한 20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상품명 어떻게 지어야 되고 뭐 해시태그라고 하는 검색어 설정도 해야 되고 상세 페이지는 브랜드니까 크게 설득 작업은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사람들이 이 판매자는 가품은 아니라는 거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정돈된 상세 페이지는 있어야 되고 이런 몇 개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해야 되는데 완전 제가 백지인 분들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도 좀 볼만한 상품 그리고 팔릴만한 상품까지 만들어내는데 한 2, 3개월은 걸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또 뭐 재능 있는 한 5%의 분들은 유튜브만 보고도 잘하셔서 막 기프티콘 보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평범한 분들이라면 그 정도의 시간은 소요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뭐 3개월 만에 그렇게 나오는 거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오프라인 가게 하지만은 오프라인 가게 하나 차리려면 기본이 1억이고 인테리어 좀 했다 하면은 뭐 2, 3억 금방 되고 그리고 그 준비 기간이나 과정이 엄청 길고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저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또 더군다나 이제 브랜드는 브랜드의 힘을 얻고 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에너지가 덜 들지만 이상하게 이제 온라인 쪽으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데 뭐 하루 2시간 하고 이제 돈 번다 뭐 한 달 만에 뭐 매출 1억 찍었어 이제 그런 영상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대값이 너무 높은 거예요. 한 달 배우면은 막 무조건 막 월천 대사 이런 거 바로 하실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이 오프라인 가게 차리는 거랑 온라인 가게 차리는 거랑은 완전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데 좀 힘든 것 같아요. 오프라인은 2, 3억 내 돈 들어가니까 근데 불을 켜고 하는데 온라인은 대부분 이제 부업의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항상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얘를 후순위로 둬요. 당장 고객이 안 보니까. 오프라인 가게는 당장 손님 10시, 11시 오시니까 무조건 대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뭐 CS라든지 주문 처리 좀 미뤄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후순위로 미루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좀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보가 양이 많이 들어오든 뭐든 이게 사업가 마인드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또 그게 아이러니한 게 처음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 그런 멘탈이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1도 관심 없어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테크닉적인 거를 많이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구나.
유튜브에는 안 나오는 건데 그런 걸 얘기해드리고 빠르게 성장시키는데 그 궤도에 올라가는 데는 그런 마인드셋이라든지 태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 사주 수업 이런 데서 이제 전 그런 얘기 하는 걸 아예 금기시하거든요. 왜냐면 네. 이제 저도 수강생 입장에서 이제 멘탈 얘기라든지 마인드셋 얘기 들으면은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맞아. 돈 아깝거든. 이제 끝나고 후 관리라고 하죠.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정기 모임에서 만날 때 뭐 식사 자리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편인데 수업 때는 그 얘기 일절 안 하는 편. 저는 사주 수업이라고 하면은 한 주를 마인드 교육만 했던 적도 있었어요. 욕을 뒤지게 먹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데라는 생각은 대표님도 들고 저도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1시간만 해요. 그것도 전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얘기 할 거면 수업 다 끝나고, 왜냐면 어쨌거나 이제 수업 시간이란 거는 그분들이 이제 돈을 내고 오신 거잖아요. 그 시간은 이제 돈에 포함이 안 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왜냐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봤기 때문에. 같은 업계에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질감이 느껴지면서도 사실상 2년밖에 안 되셨는데 이렇게 됐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7년 차란 말이에요. 네. 2년 만에 저랑 거의 지금 비슷한 경험으로 매출도 거의 비슷한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네. 대표님의 제일 큰 비결이 뭘까요? 아니, 이건 비결이 아니고요. 2년 만에 50억 했다. 이게 유튜브 썸네일용이고, 네. 사실은 그 밑바닥이 한 10년 있었어요. 근처 이제 여의도에서 네. 한 1년 정도 일하고, 제가 이제 잘난 줄 알고 이제 회사를 차렸단 말이에요. 네.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그리고 한 6년 동안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로 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 통장 잔고 0을 찍고, 제가 지금 애가 넷인데 어쩔 수 없이 제 고향으로 낙향하게 됐어요. 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밑바닥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 경력으로 말도 안 되는 뭐 한복 대여점부터 했었어요. 그걸 하면서 또 한 4, 5년 정도 거기서 이제 가게 10개 정도 하고, 그것도 이제 코로나도 맞아서 또 다시 망해보고, 이런 10년 정도의 경험이 이제 온라인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해요. 왜냐면 이제 직원 빨리 뽑고, 온라인 매출 2천일 때부터 직원 2명 뽑고 시작했거든요. 와,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와.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이제 온라인 셀링 하시는 대표님들은 2천에 직원 2명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이제 키워나가면 되겠다라는 일단 구조를 짰고, 여기서 이제 사람만 붙이면은 이게 실현화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했던 거고, 물론 저도 이제 한 3개월 동안은 이제 계속 꼬라박으니까 쫄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제 생활비라든지 직원들 줄 인건비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기반이 있었으니까 2년 동안 그래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 만약에 그 앞에 10년이었으면은 저도 뭐 똑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 인건비 매출 2천만 원에 투자했다는 거는 투자인데, 저는 이거를 재작년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4년 차 때부터 쿠팡의 방식대로 좀 사업을 해보자. 쿠팡은 어쨌든 자기들이 갈아서 순이익을 제일 줄여놓고 이 사람들이 쿠팡을 안 쓰지 못하게끔 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약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 생각해서 저도 공격적으로 좀 사람을 뽑으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저는 대표님처럼 전에 10년이 없었다 보니까 몰랐는데, 대표님은 알고 진행을 하시니까 이게 빠를 수밖에 없겠네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입이 없는데도 어쨌거나 가게 인테리어 하고 직원 세팅하고 시작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온라인도 똑같은 개념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유독 대표님들이 본인이 지쳐 쓰러질 때 그때 이제 뽑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당장 뽑으면은 100만 원, 200만 원 아까우니까. 근데 오프라인 하는 대표님들 보면은 직업적인 소명의식이라든지 그런 뭐 인사이트를 가지고 직원 세팅하는 게 아니고, 직원 없이는 안 되니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거 그대로 그냥 온라인에 접목시키는 거.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1시간 마인드 교육한다 했잖아요. 그게 사업적인 성향 부분이거든요. 사업적인 성향이 자기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는데,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되게 사업적으로 진보적인 분들이 지금까지 잘 되는 걸 보기는 많이 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신 것 같아서 왜 대표님 잘 됐는지는 이제 알겠어요. 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동기부여식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마인드 얘기하려고 인터뷰를 모신 건 아니니까.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호수기가 이제 짖죠? 얘가 있잖아요. 딱 1시간 넘어가면은 이게 못 견뎌요. 아, 네. 근데 저는 오늘 대표님을 쪽쪽 빨아먹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질문 언제 하시죠? 없습니다. 엄청 준비 많이 오셨어요. 준비 많이 오셨는데 저는 버정머리가 없어서 네. 우리 대표님께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의 꿀팁, 그거를 컴퓨터로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떤 거를 조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의사 판단 결정에 무조건 제 숫자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입을 하는 것도 어떤 분명한
분명한 숫자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지나간 사람을 안 쳐도 내가 왜 이게 샀는지 숫자로 증명해 보이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 가격에 팔 건데 이것도 왜 이 가격에 파는지를 숫자로 말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이제 소싱했다고 물건 들고 오세요. 예를 들어서 오니시카 타이거 은갈치라는 상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오니시카 타이거 중에 왜 은갈치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은갈치인 거 알겠어. 그러면 왜 꼭 오니시카 타이거야지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카테고리는 꼭 신발이어야 돼요? 계속 이제 묻거든요. 계속 물었을 때 끝까지 자기가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대표님들이 어느 순간 턱 막혀요. 은갈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니시카 타이거 중에 이게 상품이 이제 제일 인기가 많고, 매입 단가랑 지금 판매하는 다른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봤을 때 마진율도 괜찮고 거래량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오니시카 타이거는 왜 고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답을 잘 못하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데이터 랩에 가서 패션 잡화로 가고 신발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3월에 잘 나가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신발이 제일 처음에 있었다 그러면 데이터 랩에 보면 막 1위부터 500위까지 나오잖아요. 쭉 순서대로 이제 브랜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니시카 타이거가 첫 번째냐? 대부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앞에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있고 아디다스가 있고 아식스가 있는데 왜 오니시카 타이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경쟁 강도가 더 좋다든지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없어져요. 파고들다 보면은 그게 좀 괜찮아 보였어 이렇게 얘기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주관적인 거죠. 네네. 어느 순간 자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패션 의류나 브랜드에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팔고 있는 거는 편견 없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만 판단을 해서 그렇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그런 생각들로 이게 팔릴 것 같은 데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소싱을 하는 방법들을 좀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20가지의 체크리스트 뭐 그런 것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실 거는 20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말씀을 해 주시겠다는 거죠? 네네. 아까는 제가 네. 얘기를 했던 거로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지금 방법은 어떤 사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온라인 셀링에 접목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저는 그래도 이제 브랜드에 접목시켰을 때 조금 더 빛을 발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브랜드 구매 대행이든 네. 사입이든 관계없이요?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초보들이 했을 때 사실 상품을 기획하고 소구점을 잡고 설득을 하고 디자인적인 걸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브랜드 상품의 경우, 특히 인기 있는 브랜드, 인기 있는 상품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대에 올려놓기만 해도 팔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잘 사는 상품만 피킹만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건데, 똑같은 신발인데 만약에 나이키 로고를 떼놓고 매대에 올려놨다 그럼 전 팔 자신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로고 플레이가 되는 애들이 저는 계산이 서거든요. 물론 그걸 입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로고 플레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거, 그것만 턱 얹어놓는 그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치대로 가야지 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그러면은 저도 같이 배워볼게요. 왜냐면 네네. 저도 똑같이 브랜드를 파는 입장인데, 저는 뭐 브랜드 구매 대행, 뭐 유통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만, 저는 해외인 것 같고 대표님은 국내에서 뭔가 소싱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걸 제가 배워보면서 해외에는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안내드려 볼게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인터뷰이가 아닌데요? 저도 해외에서 수입을 해요.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뭐 시화라는 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아는 중국의 이제 크림 같은 이제 어플에서 이제 수입을 해와서 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이게 절차가 좀 번거롭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게 물론 이제 허들이 돼서 남들이 이제 뭐 진입을 못 하니까 이제 고마진으로 독자적으로 팔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데, 지금 현재 제 기준에서는 국내 소싱해도 이게 팔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냥 전화 한 통 하면은 물건 받을 수 있고 돈 거래하기도 편하고 좀 쉽게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어차피 이제 직원들한테 다 자동화시켜서 넘겨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해외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서 저한테도 좀 인사이트를 주시면. 예, 뭐 제가 뭐 들을 수 있는 게 잘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컴퓨터 한번 세팅해가지고 본격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두 가지 근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하나의 데이터는 왜곡될 수 있으니까, 어떤 특정 플랫폼에 뭐 영향이 있다거나 연예인이 메고 나갔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노이즈가 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되도록이면은 이제 두 가지 데이터를 보는 편인데, 그 중에 제일 쉽게 보는 데이터가 무신사입니다. 무신사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랭킹에 가시면은 네이버 데이터 랩과 유사하게 과거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무신사에 1월 랭킹 보러 가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4년 뭐 예를 들어서 5월로 한번 볼게요. 24년 5월에 가장 잘 팔린 가방은 니겐 니콜, 마땡팀, 노스페이스 빅샷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애들이랑 아까 네이버 데이터 랩이랑 짬뽕 같이 쳐서. 붙여서 교집합이 나온다?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왜 크림은 근데 안 보시는 거예요? 크림은 상품 수가